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구기거나 잘라도 작동하고 폭발하지 않고 휘어지는 웨어러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새로운 배터리 시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시대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배터리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안 왔어요. 개발이 완전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폭발하지 않고도 그리고 휘어지는 웨어러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구부리거나 구겨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분리막이 없어요. 분리막이 없고 고체가 중간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고체가 그 분리막 역할까지 같이 하거든요. 분리막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습니다. 불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이것은 여전히 두껍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도 구겨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웨어러블 기기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CATL의 자회사가 리튬 배터리 공장이 폭발을 일어났었죠. 이런 것과 같이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는 전기차를 넘어서 웨어러블 기기까지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전까지는 웨어러블 기기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웨어러블 기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번 연구의 핵심이 된 연구진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김혜진 박사팀입니다. 이들은 한국화학연구원, 그리고 성균관대, 인하대, 전남대 연구팀과 함께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변형, 말하자면 플렉서블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13일날 밝혔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과 대치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현재 2차 전지의 주력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것은 전자와 이온이 양쪽 끝에 오가는 통로인 전해질이 액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액체 전해질은 배터리 폭발과 화재의 지금 원인이 되는데요. 신체와 맞닿는 웨어러블 기기나 그리고 전기차의 배터리로 사용하는데 지금 한계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달리는 자동차가 불이 나거나 스마트폰에 불이 나기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전기차는 완전히 불에 소각되고 이런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원래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까 말할 때 양극이라고 했으니까 양극이라는 것이 양극과 음극을 말합니다. 양극과 음극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전의 액을 집어넣고 그리고 중간에 이 양극과 음극이 이동이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리막을 해요. 이 분리막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전기 저항을 이용을 해서 이게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이 나고 이러한 위험한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비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중간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이 사이에 고체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이 고체 전해질이 들어가면서 굳이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요. 분리막 역할을 이 고체 전해질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림과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다른 점은 분리막의 유무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이 들어있고 이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로 인한 배터리의 팽창 그리고 외부 충격에 의한 누액 등으로 배터리가 손상 시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온도가 상승하면 이 온도에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팽창이 일어나거든요. 배터리에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 팽창을 견디지 못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압력이 팽창이 되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위에 덧대는 부품 그리고 장치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러한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로 부품이나 장치들이 필요가 전혀 없죠. 이러한 이유로 같은 공간의 배터리의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데요. 자, 보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이게 두 쌍이 되잖아요. 이게 한 쌍, 이게 두 쌍, 이렇게 되는 거, 아니 네 쌍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하나하나마다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겉을 쌓아야 돼요. 하나씩.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이거 네 쌍이 있어도 서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겉을 쌓는 표현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이 여유 공간이 더욱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간이 더 적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위의 그림을 보면 동일 용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줄어든 전고체 배터리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용 배터리의 성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금 플랫폼이 있잖아요. 자동차 플랫폼, 전기차 자동차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의 공간은 한정이 돼 있죠. 이 한정이 돼 있는 이 공간에 얼마나 배터리를 더 많이 넣느냐 라에 따라서 이 배터리 용량이 넓어지면 커지면 이 배터리가 커진 용량만큼 거리를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이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경우 수소차의 운명은 망할 것이다 라는 말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망할 것이다 이 말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충전으로 인해서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수소 전기 차량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충전하는 시간을 또 대비를 해봐야 돼요. 충전하는 시간을 대비해보면 수소 차량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수소 차량의 단가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장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 안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 그리고 외부 충격에 따른 누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높은 에너지 밀도, 냉각 및 안전 관련 부자재를 줄일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팽창을 하면서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터져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겉을 덧대야 돼요. 겉을 덧대야 되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만큼 에너지 팩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향상이 되고 또한 높은 출력이 가능해요. 예, 높은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충전과 방전이 고체 내 리튬 이온 확산으로 즉각 반응이 더욱더 강하다. 그리고 외부 온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능이 있다. 특히 열을 많이 받는 곳에서는 이게 팽창을 하게 되면 터져버릴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죠. 그리고 외부가 춥더라 할지라도 예, 저온에서도 이게 굳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연구팀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팀은 전고체 배터리를 1mm보다 얇은 두께를 가지면서도 면적이 넓은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전과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가 1mm보다 더 얇게는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1mm보다 더 얇은 두께로 만들어서 더 이게 플렉서블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얇아진 배터리가 이제는 구부리거나 구겨도 성능 저하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라고 연구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팀이 독자 개발한 셀 조립 기술 등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을 이게 두 가지가 보여드린데 이게 전고체이기 때문에 중간에 고체 전해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양극 복합 전극이라고 해서 양극과 음극에 전극이 하나씩 들어가고 중간에 고체 전해질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이게 단일셀로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00mAh 암페어시 용량의 배터리를 1000번을 접었다 펴는 실험 결과까지 했는데 처음에 90% 용량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1000번을 접었다 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또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지금 스마트폰 있죠? 예, 폴더블 폰. 폴더블 폰에 여기에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런 결론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번에 웨어러블 전고체 배터리를 1000번 접었다 폈다 하는 실험 모습이라고 지금 발표가 돼서 이것을 그림을 따드렸고요. 연구팀은 향후 10년 내에 전고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면서 이에 맞춰서 웨어러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 삼성 SDI가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고, 그리고 도요다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실용화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그 대체 시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역시 기술적인 문제로 시간은 이것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전고체 배터리의 시대로 이제는 넘어갈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는 그 플렉서블한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번에 개발이 돼서 웨어러블 기기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김 박사는 여기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안정성이 담보된 차세대 자유변형 전고체 배터리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웨어러블 전자기기, 무인비행체, 드론, 그리고 전기차에 활용되는 중대형 배터리의 적용이 가능해서 미래 2차 전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번 개발의 의의를 말을 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연구는 2015년부터 5년간 지금 수행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SCI급 논문 65편 그리고 국내외 특허 출원 46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연구팀은 발표했고 이 연구팀이 연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발표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가 플렉서블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전자용품에 더욱더 많이 사용이 되고 특히 전기차에서도 플렉서블하게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이 분야에서 충분히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